어머, 손님이 오셨네요. 오늘 달이 환해서 저희 서점을 쉽게 찾으셨나 봅니다. 저희 서점은 달이 훤히 뜨는 날에 쉽게 찾으실 수 있답니다. 혹시 찾으시는 책이라도 있으신가요? 네, 혹시 필요한 책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를 불러주세요. 음, 아, 마침 손님을 위한 책이 두 권 있군요. 제가 소개해 드릴까요? 1843년도에 착하고 동물을 사랑한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밤낮으로 술을 마셨고 술은 청년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버렸습니다. 착했던 그는 매일 밤 술을 마시고 들어와 아내와 자신의 고양이 플루토에게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매일 폭행과 폭언을 일삼던 그를 플루토가 피하게 되었고 그 장면을 청년이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플루토가 피하는 장면을 목격한 청년은 화가 나서 플루토를 때리기 시작했고 플루토는 그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그의 손등을 핥히어 버렸습니다. 손등의 상처를 본 그는 화를 주체하지 못해 플루토의 눈 한쪽을 도려내 버렸습니다. 그 사건 이후 플루토는 트라우마로 인해 청년을 더 심하게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청년은 플루토가 자신을 극도로 무서워하며 피하는 모습에 화가 나 플루토를 나무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플루토가 죽은 그날 밤 갑자기 집에 불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주민의 도움으로 겨우 불을 피해 밖으로 나왔지만 청년의 집과 재산이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모두 불타버린 폐허 가운데 타지 않은 벽 하나가 덩그러니 서 있었습니다. 그 벽을 본 주민들은 호기심에 웅성거렸습니다. 주민들의 웅성이는 말을 들은 청년은 벽 근처로 다가갔습니다. 그 벽은 기이하게도 하얀 벽에 얕게 새긴 것 같은 거대한 고양이 모양이 있었고 그 고양이의 목에는 끈이 매여 있었습니다. 청년은 플루토를 잃었다는 상실감에 계속 술집을 찾아갔습니다. 청년은 그곳에서 가슴에 있는 흰 점만 빼면 플루토와 똑같은 고양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검은 고양이는 청년을 무척이나 좋아했고 그 모습이 마음에 들었던 청년은 주인에게 이 검은 고양이를 사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주인은 오늘 처음 본 고양이라고 했습니다. 청년이 술을 먹고 집에 돌아가려고 하자 검은 고양이는 청년을 따라갔습니다. 청년의 집이 불에 탄 후 가난에 쪼들리게 되자 어쩔 수 없이 옛날 집 지하실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지하실 계단을 내려가던 중 검은 고양이의 발에 걸려 거꾸로 넘어질 뻔하게 되었습니다. 화가 미칠 듯이 치밀어 오른 청년은 도끼를 번쩍 들어 검은 고양이를 내리치려고 했지만 아내가 막자 도끼의 방향이 아내의 머리를 향해 내리쳤습니다. 아내의 시체를 어떻게 수습할지 고민하던 청년은 문득 중세 승려들이 자기네가 죽인 희생물을 벽에 넣고 발라버렸다는 것이 생각나 그도 똑같은 방법으로 시체를 은폐했습니다. 그리고 나흘 뒤 뜻밖의 경찰들이 가택수색을 하며 집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고 경찰이 떠나려고 하자 청년은 수사관님들의 의심을 풀어드릴 수 있어서 기쁩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이 집은 굉장히 잘 지은 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벽은 정말 견고하게 쌓아 올렸습니다. 라는 등의 말을 하며 청년은 벽을 탁탁 두들겼습니다. 그때 갑자기 두드린 벽에서 어린애가 우는 소리가 들렸고 경찰들은 그 즉시 벽을 부셨습니다. 그 벽 뒤에는 아내의 시체와 시체 위에 앉아있는 검은 고양이가 있었습니다. 결국 청년은 현장에서 체포되어 교수형을 받았습니다. 차를 내올 테니 잠시 기다려 주시겠어요? 머리를 맑게 해주는 국화차입니다.
아까 소개해드린 책은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니 다행이네요.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다음 책으로 넘어가도 될까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책은 고자질하는 심장입니다. 같은 빌라에 사는 노인과 청년은 사이가 매우 좋았습니다. 하지만 청년은 한쪽 눈이 옅은 파란색으로 한꺼풀 덮여 있어 독수리 눈이랑 비슷한 노인의 눈이 거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청년은 노인의 눈을 없애버리겠다고 결심하고 노인을 죽이기 전 일주일 동안 노인에게 더할 나위 없는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자정이 되면 빗장을 풀고 노인의 방문을 열어 아주 조심스럽게 들어가서 노인을 쳐다보았습니다. 드디어 노인을 죽이기로 결심한 여드레 날 밤, 청년은 평소보다 더 주의를 기울여 방문을 열면서 자신의 비밀스러운 행동과 계획을 노인은 모를 거라는 생각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머리를 들이밀어 막 등을 켜려던 순간 엄지손가락이 양철로 된 잠금 장치로 미끄러져 버렸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노인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거기 누구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청년은 꼬박 1시간 동안 근육 하나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지만 노인의 눕는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때 청년은 노인의 극심한 공포를 담고 있는 신음소리를 들었습니다. 노인은 두려움에 이런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굴뚝을 스치는 바람일 뿐이야. 그냥 쥐새끼 한 마리가 마루 바닥을 지나고 있는 거야. 그저 귀뚜라미가 소리를 한번 낸 거겠지? 청년은 극도로 예민해져 그의 귀에 낮고 희미하면서도 빠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헝겊으로 감싼 시계가 내는 소리 같았습니다. 청년은 그 소리가 노인의 심장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소리는 점점 소름 끼치도록 쿵쿵거리며 더 커지고 빨라졌습니다. 이 소리는 청년을 흥분시켰고 옆집까지 들릴 수 있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청년은 노인을 처리할 시간이 왔다는 생각에 큰 소리를 지르며 등불을 활짝 열어 방 안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노인은 딱 한 번 비명을 질렀고 청년이 곧바로 노인을 바닥으로 끌고 내려와 이불로 덮어버렸습니다. 그 순간 청년은 지금까지 한 일을 떠올리며 익살스러운 웃음을 지었습니다. 몇 분 동안 미세하게 뛰던 심장 소리는 완전히 멈추었습니다. 청년은 이불을 제치고 노인의 시체를 살피면서 노인의 눈이 더 이상 자신을 괴롭힐 일이 없다며 좋아했습니다. 청년은 밤이 점점 끝나가고 있다는 사실에 서두르기 시작했습니다. 청년은 먼저 사지를 토막내기 시작했습니다. 머리부터 팔, 다리까지 다 썰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밤바닥에서 널빤지를 3장을 뜯어내서 그 아래에 시체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교묘하고 영악하게 뜯어낸 널빤지를 원래 있던 자리에 잘 끼워 맞췄습니다. 그때 현관문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청년은 가벼운 마음으로 문을 열어줬습니다. 문 밖에는 경찰서에서 왔다는 3명의 남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옆집 사람이 한밤중에 비명소리를 듣고 신고해서 건물을 수색하기 위해 왔다고 했습니다. 청년은 한밤중에 난 비명소리는 자신이 꿈을 꾸다 낸 소리라고 말하며 여유롭게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청년이 노인은 시골에 가서 없다고 둘러대며 노인의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청년은 대담하게 노인의 시체가 누워있는 곳 바로 위에 의자를 가져와 앉아서 쉬라고 했습니다. 경찰관들과 청년은 기분 좋게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래지 않아 청년은
자신의 얼굴에 핏기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청년은 머리가 아프고 귓속에서 뭔가 울리는 것 같은 느낌에 점차 경찰관들이 빨리 돌아가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경찰관은 여전히 앉아서 잡담을 나누며 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울림은 점점 뚜렷해지고 더 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청년은 소리가 커질수록 더 유창하고 과장된 목소리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래도 소리는 멈추지 않고 커지자 청년은 널빤지 위를 성큼성큼 밟으며 돌아다니고 의자로 널빤지를 박박 비벼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그러자 청년은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는 경찰관들이 실은 자신의 범죄를 알았지만 공포에 떠는 모습을 조롱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청년은 모른 척하지 마! 내가 한 일이야! 여기 널빤지를 뜯어봐! 여기 말이야! 이 끔찍한 소리는 그 노인의 심장박동 소리라고! 라며 자신의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저의 책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아, 곧 아침이 올 것 같군요. 이제 작별할 시간이네요. 달이 밝게 뜨는 날, 답별 서점은 언제나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다음에 또 찾아와 주세요.